자, 지금 우리가 때가 어느 때인데 누구려고 해? 자, 해봅시다. 일단 목차를 보면 목차에서 우리가 할 건 4페이지에 현대시 도드,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독서지문 해밀턴의 포괄적 각도 이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 김동래의 영화, 요렇게 올 거거든. 자, 아는 거 있어? 현대시의 이성부의 산길에서 윤동주의 길, 윤동주의 길 정도라면 1학년 학생이라면 그래도 본 적은 있는 작품이어야 되지 않을까. 무언 작품인지는 몰라도 본 적은 있어야 될 것 같고, 20페이지에 김동래의 영화는 이것도 잘못은 들어본 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니까 일단 오늘의 첫 번째는 4페이지에 이성부의 산길의 소화, 그 다음에 윤동주의 길이야.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할 이 작품들은 문제가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쉬워. 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미리 얘기하지만 너무 쉬워. 너무 쉽다는 나의 이야기가 지금 너희들에게 문제를 풀게 하고 너희들 스스로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나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미리 얘기하지만 이거 쉬운 거 맞아. 1번, 2번, 3번은 쉬워. 그래서 작품들 문제 자체를 풀고 하는 건 너희들한테 시간을 줄 거긴 해. 하지만 나는 설명할 때 문제풀이의 포인트를 맞춘다기보다는 문제풀이는 당연히 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다기보다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많이 할 거야. 왜냐하면 이성부의 산길에서라는 시, 그리고 심지어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 자체는 너무나 기본시로 유명하니까 작품 설명에 조금 치중을 해서 갈 거야. 하지만 일단 나는 아무런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문제풀 시간을 줄 거야. 5분만 줄게. 바로 시작! 하프가 헤드가 아니야 지금! 너무 쉬운 문제라 세 문제 다 맞춰야 돼. 그래. 내 생각에는 근데 뭐 살짝만 언급을 하자면 1번이 살짝 헷갈리지 않을까 오히려.
빠르게 거의 5분 가까이 하긴 했네, 그래도. 시간상으로 보니까. 자, 문제를 보면, 1번 문제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하나 고르는 문제. 그런데 선지를 보니까, 가는 나와 달리, 나는 가와 달리, 가와라는 모두 가 따로 나 따로 설명이야. 어떻게 하면 돼? 어느 하나만 읽게 되면, 그 하나만 가지고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판단해서 좁혀놓은 다음에 나머지 읽고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더 정확할 수 있어. 가나를 한꺼번에 다 읽고 보게 돼버리면 내가 둘 다 모르는 시일 경우에는 헷갈려. 어디 어떤 얘기가 있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작품마다 따로따로 판단하는 게 더 맞다라고 했어, 분명히.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라고 했는데 묶음을 A, B, C, D로 나눠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각 묶음에 해당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걔 묶음의 화자에 대한 이야기를 골라야 돼.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냐 아니냐 이 판단은 그러면 요거는 A 읽고 1번 보고 B 읽고 2번 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훨씬 더 나을 거야. 다만 무조건이 아니라 그게 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1번을 읽고 판단을 해봤어. A 부분만 읽고 1번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을 판단하려면 B까지 읽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A만 읽고 1부 B만 읽고 2번 보고 이걸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봐야 돼. 알겠지? 그 다음 3번 문제는 보기를 읽고 나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나를 읽기 전에 보기를 보는 게 맞겠지. 보기는 가를 읽기 전에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 읽기 전에 바로 보는 게 맞겠지. 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가부터 먼저 읽는다는 거지. 순서상으로는 가를 먼저 보는 거야. 가를 먼저 다 칠게 일단. 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 가 설명을 다 보아가면서 1번에서 A에서 이 길을 만든 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길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안다. 2번에 1번 어때 보여? 그러면 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고 문제풀이에만 일단 집중해 보려고 해. 자, 이 길을 만든 게 누군지 내가 안 돼. 2번에 1번.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군지 지각한다.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너무 당연하게 맞잖아. 그리고 B 부분에서 내가 이 길을 걷게 하는 이들이 바람이거나 일물을 풀 것들로 나에게 와서 내가 그걸 벅차게 하는 이유를 나는 안다. 이렇게 표현했어. 2번에 2번. 사내 고달픔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깨닫고 있다. 아니, B의 마지막 줄에 나를 벅차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했단 말이야. 벅차다라는 표현은 긍정의 표현이야, 부정의 표현이야? 긍정의 표현이야. 그러면 B에 대한 진술도 긍정의 진술이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이번에 고달픔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안다! 이거는 부정에 대한 인식이잖아. 긍정이 아니잖아. 답이겠다. 무조건 답이겠지. 그치? 그리고 뭐 C나 D나 E나 다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 실제 시험 상황이라면 B가 내 생각엔 너무나 정답이라서 그렇잖아. 솔직히 너무 정답이잖아. 부정의 진술인데 긍정으로 표현했으니 긍정의 진술인데 부정으로 표현했으니 그럼 무조건 한 2번으로 답하고 3, 4, 5번은 일단 신경 안 쓰고 나머지 문제 집중할 것 같아. 시험장이라면 일단 나라면 그럴 거야. 자, 그리고 가를 다 이런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1번 문제에 1번의 요 뒷진술. 요 뒷진술이 가에 일단 포함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나와 달리면 나를 안 읽었으니까 지금 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럼 뒷진술이 뭐였어? 인격을 구해서 대상과의 교감을 드러낸대. 어때? 맞다고 봤니?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맞다고 봤어? B에 셋째 줄에 이름 모를 풀 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라는 표현에서 일단 인격이 부여됐고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을 벅차게 한다고 했으니 이거는 수줍음으로 되게 와서 나를 건든 거잖아. 감정적으로 나를 동요시킨 거잖아. 교감 아니야 그러면? 그렇다면 난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아직 나와 다른 몰라요. 그 다음에 1번에 2번에
나는 강화가 되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종교론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높인다 이 부분 있지. 이게 가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야지 가와 달리가 맞는 거잖아. 어때 보여? 아니 저는 종교론이가 항상 헷갈리는 종교론이가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 문장을 끝맺는 표현이야. 뭔가 다 이런 것도 포함해. 뭐뭐 다인데 다는 단데 나는 안다 니은다. 나는 안다 니은다. 그리고 배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쌍쇼다. 다시 나는 안다야. 나는 안다가 반복됐다라는 건 동일 구절의 반복이지. 그런데 동일 구절의 반복이라 하더라도 안다의 니은다 같이 특히 다라는 종교론이 자체는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반복은 반복이잖아. 그냥 여느 정도 나와야 두 번 이상만 나와도 되죠. 이 반복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거든. 보통 종교론이 반복. 그러니까 반복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해. 시상에서 두 번 나와도 무조건 반복이야. 연달아 나와도 연달아 나오는 건 당연히 반복이라고 여기겠지. 학생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복이야. 이거 무조건 알아가야 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복이라는 걸 알고 봐야 돼. 그러면 이거 어때? 틀려맞죠? 가와 달리는? 틀린 거지. 왜?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가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 동일한 종교를 우리가 반복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답에서 제껴진 거야. 나까지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나와 관련된 이선들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 3번에 가는 색채 활용하여 공간을 내는지 일단 색채부터 찾아봐야 돼. 색채는 말 그대로 색깔만 언급해주면 돼. 흰색이면 흰색, 푸른색이면 푸른색.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어. 풀꽃들이 풀색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애들도 덜어 있는데 풀꽃은 색을 연상시키는 색인 건 맞지만 색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아예 노골적으로 다른 색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색치어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답이 없는 게 아니야. 4번에 공간각적 신상을 제시한 입체 강구야. 여기는 있죠. 어디? 소리치는 어디? 지금 소리대반 눕히면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요거는 바람 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바람 소리라는 청각적인 신상만 얘기할 뿐이지 무엇의 무엇화, 어떤 감각에 무슨 감각화, 뭐 시각의 청각화, 촉각의 미각화 이런 건 아니잖아. 공감각 아니야. 그럼 어디? 잘 봐. 잘 봐. 요거는 알아뒀으면 좋겠어. 공감각이 나오는 이런 거 진술, 이 공감각이 나오는 진술은 일단은 한눈에 보이는 진술도 있어. 시를 읽다가 너무 특이해서 학생들이 너무 특이해서 딱 알아채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잘 못 찾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야. 시를 모르거나 표현 자체가 워낙 무난한 표현들이 계속 시에서 가득하게 있다면 공감각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거나 못 찾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먼저 권해. 못 찾겠거든. 눈에 확 띄는 게 아니라 못 찾겠거든. 킵해라니까. 넘겨라. 모의고사 시험장에서는 이건 넘기는 게 맞다. 왜냐면 그런 정도로 공감각이 안 보였다면 없을 가능성이 일단 높기는 하지만 의외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눈에 확 띄는 거 아닌 이상은. 그래서 선택지에서 선택을 하는 순간에서는 일단 판단이 안 될 때 다음 선택지를 봐야 된다. 그렇게 좁혀나가는 게 좀 더 나아.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한번 킵해볼게. 넘어가 볼게. 5번에가 가는 개선의 변화를 통해 개선의 언급이 있어야 되거든. 개선의 변화를 통해 시선을 교체할까 이렇게 써있잖아. 개선이 있어? 내가 볼 때 이 개선은 공감각보다 훨씬 더 찾기 쉽지 않냐?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밖에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미지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18년, 17년 타하면서 다 알고 있잖아. 없어? 얘는 아니야. 그러면 일단 나를 봤다? 예를 들어서 나를 봤는데 몰라. 여기 못 찾겠어. 그럼 뭘로 찍어야 돼? 그렇지. 1번으로 찍어줘야 돼. 이럴 때는. 1번이요? 자, 아직 난 말 안 했어. 나는 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직. 나의 보기를 먼저 봐야지. 3번의 보기. 간단해. 보기가 되게 짧아. 이 시대 길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는 화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 자기 탐색과 성찰을 통해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되어 있어. 시가 누가 쓴 시야? 윤동주가 쓴 시야. 윤동주가 쓴 시라면 요건 있잖아. 솔직히 무조건 윤동주의 시적 스타일을 하나는 알아둬야지. 뭐 자아성찰을 일단은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풀어나간다는 거. 자아성찰이 일단은 베이스에 깔린다는 거야. 디폴트가 돼 있다는 거야. 자아성찰이. 그 자아성찰을 통해서 때때로 나오는 건 희생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sacrifice, 희생이 나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또 뭐 돌아오냐면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절대적 기준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도 해. 그래서 윤동주의 시가 등장했다. 내가 모르는 시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정도는 일단 알았어. 단 이건 거의 100%지만 희생과 절대적 기준 같은 경우에는 80, 90% 수준이야. 윤동주의 모든 시 다 등장한다는 아니야. 대략 80% 정도, 90% 정도에만 등장하니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잖아. Right now! 이게 문제야. 모르면 적어야 되는데 내가 모른다는 걸 인지 못하고 적지를 않게 된다는 게 문제야. 적으려고 했었어? 알았어. 내가 너무 급하게 먼저 말할 거랬구만. 내가 조급하고 성급했네. I'm so sorry about that. 자, 그러면 가볼 거야. 다시. 야, 잃어버렸대.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주머니를 더듬어서 찾아가면서 길로 나아가. 근데 길가를 가다 보니 돌과 돌이 연달아 있고 돌담을 끼고 있대. 이 연에서는. 이거 다시 볼 거야. 좀 이따가. 3년에 돌담 중간에 쇠문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5페이지로 넘어가서 길에 아침에서 저녁에 아침부터 통해 있대. 야, 그럼 무슨 말이야? 길 자체가 결국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것,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길인데 문제는 담 쫙 있어. 아마 담 안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길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길은 아침에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쫙 뻗어 있어. 그걸 찾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다음 연애. 그래서 볼담 더듬어가다가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 하늘을 보니까 부끄럽게 큰데 자기가 부끄럽다고 느낀 거야. 그리고 이런 말을 해. 프랑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건 담저 쪽에 내가 남아있는 가장이고 여기에서 내가 왜 돌담을 끼고 계속해서 걷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네. 담저 쪽에 내가 있어서 그 나를 찾기 위함이네. 그리고 마지막 전에 내가 타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을 찾는 거잖아. 야, 담 안쪽에 내가 있어서 나를 찾으러 가는데 내가 사는 것은 잃어버린 걸 찾으려는 까닭인데 그러면 담저 쪽에 나와 내가 사는 곳에 나는 같은 나라에 되어 있으나 서로 다른다는 얘기 아니야. 윤동주의 자아성찰 얘기 나오면 맨날 자아가 두 가지로 나뉘잖아. 이걸 알고 있어야지. 무슨 언제나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 그리고 반성을 통해서 찾게 되는 반성적 또는 진정한 자아 이렇게 보기도 하죠. 반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아 이렇게 나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담 안쪽에 나는 진정한 자아를 의미할 것이고 그걸 찾으려면 담 바깥쪽에서 길을 걷고 있는 나를 현실적 자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번 1번부터 굳게 닫힌 쇠문을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 어떠냐? 맞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아? 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고 싶어 하는데 쇠문이 닫혀 있어서 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화자에겐 부정적 상황 맞지? 3번의 1번이 맞느니? 3번의 2번 길이 저녁에 아침으로 통했다는 것은 자기 탐색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어때? 길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아침 저녁으로 점심 저녁으로 아니 저녁에서 아침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3번에 2번도 맞는 얘기지. 3번에 3번 눈물 지는 행위는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자고요. 눈물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 눈물 얘기가 5페이지 세 번째 줄 돌담을 걸으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이 부끄럽대. 야 돌담을 걷으면서 눈물 짓다가 쳐다보니까 하늘
부끄러워. 하늘 쳐다보기가. 그럼 이 눈물 왜 흘리는 거야?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찾으려고 하는데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야?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기보다 찾고자 하는 걸 못 찾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겠네. 그래서 4번 볼게. 부끄럽게를 중에 가져간 면을 보면 자기 성찰을 한다. 맞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다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5번에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는 감정적인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찾는 게 진정한 나잖아. 그게 나. 그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맞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제 1번 2개가 남았어. 야 1번에 뒷줄서 자연의 인격수요. 그런데 나에는 자연물이라고 할 만한 대상 자체가 풀 정도 있는데 풀의 인격 부여는 안 했잖아. 풀 한 폭이 없는 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풀이 웃음 짓네, 풀이 눈물을 흘리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잖아. 맞는 거지. 1번이지. 그러면 4번에 가나에 모두 공감각이 있느냐? 둘 다 없어. 둘 다 없는 거야. 문제 어렵지 않지? 이 정도 문제라면 무조건 맞아줘야 돼. 자, 허나 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이제 먼저 가부터. 가에 대한 얘기. 이성무 시인의 산길에서 이거 주제가 뭔 것 같아? 이거요? 어! 읽어보는데 좀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뭔가 산에 네. 풀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길이 나 있잖아요. 그 길을 누군가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낸 거니까 자기도 그런 길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한 것 같아. 어느 정도 잘 이해한 것 같아. 주제도 그런 식으로 뽑아낸다면 잘 뽑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시를 볼 거거든. 주제는 마지막에 얘기할게. 시를 볼 건데 네가 생각하는 것들과 구절구절에서 네가 생각하는 것들과 내가 얘기한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면서 봐봐. 바로 가볼게. A 부분부터.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자, 여기 봐봐. 이 길을 만든 이가 나왔어. 참고로 이 길은 뭐겠냐? 정확하게 시제목이 산길에서니까 아마 산길이겠죠. 산길 누가 만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등산한 흔적들이 결국 길이 되는 거잖아. 사람들이 먼저 개척한 길들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길을 만든이라면 만든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등산할 수 있게 만든 산길을 처음 개척한 사람에 대한 얘기일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이 산길을 걷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 길이 없었다면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올라갔을 테니까. 내가 3년 전인가? 2년 전이구나. 벌써 2년 됐네. 2년이 넘었네 벌써. 2022년이 됐네. 그러니까 2년이 안 됐구나. 2022년에 수능이 끝나고 내가 제주 20일 정도 혼자 살게 됐었단 말이야. 수능 끝나고 다음 이제 고3 수업 때까지 텀이 있었으니까. 그때 난 고3만 계속 하고 있는 시절이었으니까. 물론 지금도 고3하지만. 그때 제주에서 20일 살게 했는데 혼자.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혼자. 왜냐면 그 해에 와이프가 7월 달에 한 달 살기 혼자 먼저 했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었어. 만약에 그게 안 돼줬다면 나 혼자 먼저 가겠다는 와이프 절대 허락 안 해줬을 거야. 어쨌든 했어. 그때 내가 한라산 올라갔어. 11월 말인가 그때 한라산 올라갔어. 근데 등산로가 진짜 잘 돼 있어. 그러니까 길들이 뭐 손잡이 뭐 이런 것들이 물론 힘들어. 물론 무지막지하게 힘들긴 했으나 그래도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한라산 좀 끝까지 대청봉이 아니라 어디야 백록당까지 쭉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때 올라가면서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야, 이 길 처음 만든 사람들 진짜 힘들었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쉼터 같은 거 건물도 쳐져 있어. 와, 여기까지 이 건물들 자재들 들고 올라가서 이거 지으려면 진짜 힘들었겠다. 중간중간에 뭐 나무 그러니까 뭐 손잡이 같은 거를 줄 같은 거 해놓고 이거 만들려면 와, 이거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들을 엄청나게 했거든 내가 올라가면서도. 그걸 바꿔 얘기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야? 이 길을 만든 이들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나는 안다. 자, 지금 나는 안다. 그런데 이 나는 안다가 첫째 줄, 다섯 번째 줄, 그리고 맨 끝줄에 계속 나와. 그리고 이 어조가 어떤 어조 같아? 나는 안다! 나는 알 수 있어요. 알 것 같아요. 알지 않으려나 이런 거 아니야. 단정적으로. 그치? 아예 단정적으로 나는 안다! 이거잖아. 그치? 단정적인 어조를 보여주면 효과가 뭘까? 언제나 C에선 수능 문제에서는 있잖아. 표현상의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상의 효과가 중요해. 단정적 어조를 이렇게 난다! 라고 얘기해 줌으로써 얻는 효과는 누구에게 주는 효과야? 그 효과는 언제나 독자, 청자가 이게 노랫말이야. 노랫말은 맞지만 글로 보잖아. 독자에 어떤 효과를 줘? 이 사람 지금 하는 얘기 확신이 있어 하는 얘기구나. 믿고 있는 얘기구나. 우리에게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구나. 이거야. 야, 생각해봐.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건 이거이지 않을까? 이건 이거일 것 같아. 이렇게 수업해봐. 어떨 것 같아? 믿음이 안 가지 잘. 근데 이건 이거다! 알았다! 모르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나마 좀 낫지 않아? 설득력이 생기는 거잖아. 동일해. 자, 그러면서 이 길을 가는 애들이 누군지 나는 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이들이, 일단 여기 그이들 있지. 이 그이들은 이 길을 만든 이와 같은 사람이지. 자, 그러면 이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이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결국 그이들이라는 사람 덕분에, 이 그이들이라는 사람 덕분에 나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산길을 걸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거 얘기하잖아. 그들 덕분에, 그이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산길을 걸을 수가 있구나!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지금 조립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다. 조립대밭은 갈대밭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갈대밭 같은 거 조립대밭이 눕혀져 있어. 바람 때문에. 그리고 이 음악을 풀 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어라!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한다. 자, 내 가슴을 벅차게 한다. 여기. 야, 내 가슴을 벅차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래, 좋게 만든 건 맞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나를 이렇게 벅차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금의 그들이 만들어온 얘기를 나도 걷고 싶게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벅차겠지. 그들이 만들어놓은 얘기를 나도 걸을 수 있게끔 너희들이 벅차겠지.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 이 길을 만들어준 그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고마움을 표현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치? 자, 그래서 C부분.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이들 옛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짐승처럼. 보통 C에서 짐승처럼이 쓰이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일단? C에서 짐승처럼.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나누기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내 경험상,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상 짐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도 있긴 했으나 그러지 않은 것도 꽤 많거든. 여기서는 어떨 것 같아?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짐승처럼 그이들의 낸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이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일종의 순수한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짐승, 야생동물들의 그 순수함 같은 느낌. 그래서 그이들의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고 그이들의 옛 내음을 맡고 싶다는 얘기는 그이들을 따라가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래서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심령나지 않았더냐. 야, 서울을 버리는 일이 나왔어. 왜 버려?
서울에도 산이 있겠지. 여기서는 서울에 있는 산을 얘기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야. 서울 자체는 산길과는 반대적 속성으로 언급한 걸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서울을 거리는 이들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이거는 산길을 가기 위한 긍정적 행위가 될 수 있겠지. 그래! 서울을 거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냐. 신명났다는 얘기잖아. 신명을 모르면 안 되지. 신명은 신났다 이거잖아. 신명나지 않았더냐는 신명이 났다 이거지. 신명나지 않았더냐 무슨 법? 설립법이라고 하게. 의문문형식으로 강조하는 기법을 설립법이라고 하잖아. 대답 요구하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아마 서울 같은 데서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은 아닐까?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은? 그렇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도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을 다해서 빛을 거리는 발걸음을 넣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거는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빛을 거린다는 건 비틀거린다는 얘기거든. 발걸음을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살신다는 것이야.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엇 하나 저마다 다져놓고 살아가. 뭘 의미해? 사람들마다 각자 뭔가 하나 정도는 그걸 길이라고 표현했을 때 사람들마다 길을 다져놓는다는 얘기야. 각자의 길을 다져놓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해석할 수 있지. 시에서는 구체적인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해석 자체를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해석 또한 필요해. 그게 선지에 서술러서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이거라고 봐야 돼. 이 사람들 뭔가 커다랗고 무거운 일을 한다. 정치 이런 거 아니잖아. 여기 보면 일상적인 거잖아. 사람들에게 그냥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잖아. 이 사람들에게 사소하고 그리고 그냥 평범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의 가치가 있다. 무게가 있다. 라는 것을 부여해주고 있는 사람이지. 필요한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야. 야, 나도 내가 학원 가면서 나도 거의 20년 다 돼가. 거의 20년 다 돼가면서 나에겐 알고 보니 책임감 같은 게 하나 있어. 의무감이나 책임감 같은 게 뭐가 있냐면 내가 학원 강사의 길을 가면서 후배들을 만났잖아. 나도 나이 어린 학원 강사들도 많이 만나게 돼. 그들에게 내가 일종의 완전히 모범사례 본보기까지는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의 행동들이나 나의 어떤 실력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들 중에 극히 일부라도 따라갈 만한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행동을 항상 조심하려고 하거든. 지금 우리 학원 내에 있는 나의 이제 나보다 좀 경력이 짧은 강사분한테도 내가 언제나 꼰대처럼 조언을 하지만 꼰대처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조언을 하면서도 그 조언 자체가 이 친구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도록 무조건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가는 길 자체가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따라갈 길이겠지. 그 길이 내가 갈 길이 그 사람이 따라갈 길이겠지만 그 길이 힘들지 않게 물론 힘들겠지만 덜 힘들게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이건 너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커서 무슨 일을 하겠지? 네가 꿈꾸는 뭔 일이 있거나 지금은 꿈을 안 꾼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뭔가 일을 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럼 그 일을 하면서 너랑 동일한 일을 하는 또 다른 후배들이 생겨날 거야. 또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생겨날 거고 그들에게 더 나은 뭔가의 여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본보기가 되면 좋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나도 결국에는 사소하고 평범한 사람이야. 하지만 나의 삶에 가치 있다 이거야. 가치가 있다 이거야. 왜? 누군가가 나를 본받아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건 나뿐만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지금의 내 입장에서도 같은 강사하고 이런 직업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아름다운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됐을 때 이걸 보고 뒤따라가거나 본받을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들에게 후회되지 않게. 그들이 또 따라갈 수 있게. 그 길을 밟아도 이거는 정당하구나. 이건 좋은 길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난 그걸 굉장히 신경 쓰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수업 시간에 욕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또 이어서 보면 자 그렇게 무엇 하나 점 하나 다 써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알게 됐다.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부질없는 대풀이라고 하더라도 부질없는 대풀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질없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아무짝에 소용없다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부질없는 대풀이라는 건 진짜 소용없다는 얘기니까 나는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봐.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들이잖아. 미약하지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지 않나. 조금은 미약하지만 조금 힘이 덜하지만 영향력이 덜한다고 하더라도 미약하다거나 계획 들었으면 쌓이고 당신의 길을 만들고 쌓이면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길을 만들고 그리고 길 따라 그 이들을 따라오는 일. 야, 길 따라 그 이들을 따라오는 일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 운명 그대로 해석의 흐름에 따라 온다면 본받는 일이 아니야. 본받는 일. 따라가는 일. 본받는 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이들을 따라오는 일. 일이 힘들고 어려워. 여기 봐.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 왜 내가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 이유가 뭐야? 그걸 나는 안다고 했어. 이유가 뭐야? 그래? 나도 결국 나도 결국 누군가보다 앞선 존재일 수 있어. 나보다 존재가 나를 위해 길을 닦아놓았었던 것처럼 나보다 귀한 존재를 위해 길을 닦아놓는 게 맞지 않냐. 즉 이유는 뒤에 올 누군가를 위해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때? 네가 생각했던 해석과 일치하니? 크게 다르지는 않고 꽤나 조금 구체적인 부분도 있지.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주제가 뭐야? 뭐요? 네, 주제는 산길을 오르며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몰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주제겠어. 산길을 오르면 삶에 대한 깨달음. 자, 이번에는 너무 유명한 윤동주의 시, 길로 가볼게요. 이것도 주제는 한번 마지막에 얘기를 해보자고. 이 시에 대해서 어떤 시라고 느꼈니? 윤동주가 쓸 법한 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쓸 법한 시인데? 자기 성찰. 바로 가볼게, 이건. 알았어. 다짜고짜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그건데. 지금 보니까 1년의 마지막에 나갑니다. 2년의 마지막에 갑니다. 3년 마지막 씁니다. 4년 마지막 부릅니다. 맨 마지막 년에 입니다. 여기 비읍니다. 이거 뭐 특정한 종교령이 아니야? 특정한 종교령의 반복이지. 나에는 특정한 종교령의 반복, 나도 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나도 있다는 얘기야. 에? 다짜고짜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터줘. 야, 두 손이 주머니를 터줘. 근데 우리는 이 시를 일단 아까 문제를 풀면서 다 봐서 뭐 알잖아. 뭘 잃어버렸어.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라고 지금 표현했다는 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상징적인 표현이 있다는 거야.
실제로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더듬었다라는 것보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 표현이야? 표현상의 특징이 중요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수능에서는 표현상의 효과라고 그랬어. 여기서는 뭘 얘기하기 위한 내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니 찾기 위한 얘기지 이거. 그게 주머니에 손을 넣는 얘기지. 그렇게 길에 나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길 뭐라고 봐야 돼? 나를 찾기 위한 과정, 즉 자아 성찰의 과정 아니야 이게. 그리고 자아 성찰의 과정은 요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윤동주가 자아 성찰을 자꾸 하라는 이유가 뭐야? 왜 하려고 해? 일정한 정비에 독립을 해? 그러면은 진정한 자아를 찾으라는 게 사회적 차원이야? 그런 거 같아요. 사회적 차원의 독립을 이루는 게 최종 목표일 수 있어. 하지만 그걸 행하려면 나가체가 바뀌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자아 성찰의 과정을 우리는 개인적 차원으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개인적 자아의 성찰이야. 윤동주는 창씨개명 측면에서도 일제강점기인데 창씨개명을 안 하려고 했다 결국 해버렸단 말이야. 왜 했어?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 유명한 이야기잖아.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한 거란 말이야. 그 창씨개명을 한 것에 대해서 윤동주는 평생을 부끄러워했어. 평생을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찰하고 나 자체는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단 말이야. 그런 면모가 여기에서도 드러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지. 나 자신을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한 현실적 자아는 진짜의 나는 아니니까 따지고. 자, 그래서 길로 나아가네. 자, 내가 아까 얘기하다가 까먹었는데 특정한 정도로 반복된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저기에서 효과들 중에 또 하나가 뭐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뭐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신의 행위 자체가 그런 어떤 행동들보다 진중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 아니야? 무게감 있는 태도다라는 걸 보여주지. 말투가 시에서의 어떤 어투라는 실적같은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니까 바로 얘가 돼. 자, 그리고 얘기했어. 돌려돌려돌이 끝이 안 되나?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여기 뭘 보여줘? 이 두 줄. 장애물의 연소가 아니야? 돌담이잖아. 우리 이미 시를 다 읽어봐서 알지만 저 돌담 안쪽에 나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장애물이 연속이 된다는 거는 화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감정을 주겠어? 뭔가 찾으려는 것을 찾기 힘들게 된다는 절망감 같은 것들을 심화시켜 줄 수 있겠지. 근데 윤동주 씨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다음에 그렇지. 다음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개 있는 자를 그리고 쇠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의 그림자가 나왔어. 쇠문은 저 안쪽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데 눈이 그냥 문도 아니고 쇠문인 걸로 보아. 진정한 나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단절감이 그만큼 심화되는 조건일 수 있으며 긴 그림자, 어둡잖아. 그림자는 어두워. 햇볕의 반대쪽이야. 그럼 부정적인 거야. 이 그림자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내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를 비춘 게 그림자잖아. 나를 비춘 그림자가 어두워. 그래서 안 됐어. 어두운 내면이야. 그래서 길을 여기서 볼래? 여기서 보자.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그 다음에 저녁에서 또 아침으로까지. 그리고 통했습니다. 이거 뭔 말이야? 그런데 지금 형식적 측면에서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돼서 표현되어 있지. 이런 것들 내신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지 이제.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선지에 밑줄 커놓고, 그러니까 지문에 밑줄을 그어놓고 선지에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잖아 항상. 그러니까 익숙해져야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문장 구조가 유사해. 뭐뭐에서 뭐뭐으로. 그러면은 뭘 얘기하고자 이렇게 반복을 했어? 언제나 반복이 있으면 표현 효과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반복을 했느냐 이거야. 화자가 가야 할 길이 아침부터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화자가 가야 할 길이 끝없이 이어진다 이거야. 화자가 가야 할 길이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돌려다가 눈물을 짓다. 철없는 하늘 부끄럽게 푼다. 야, 이거 하늘 나왔거든. 아까 기억나? 윤동주 시하면 항상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아성 찾고 희생의 이미지 또 절대적 기준이라고 했어. 이거 뭘 것 같아? 그 중에서 이거 절대적 기준이야. 자기 자신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절대적 기준. 하늘은 푸른 게 있어! 근데 나는 그런 푸른 게 없는 존재라는 거야. 내 그런 게 없잖아. 하늘과 비교했을 때 푸른 거야. 아니, 푸르지 않은 거야.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풀어볼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기준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성찰 후에 내가 부끄럽다는 얘기야. 그리고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이것도 실제는 아니지.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다는 건 이건 역시 상징적 표현이지. 실제 행위는 아니니까 상징적 표현이잖아. 실제 행위가 아니니까 상징적 표현으로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결국 화자가 지금 현재 자기가 내 진짜의 모습을 찾기 위한 고된 상황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다는 거야. 감내 이겨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한전 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 이고 즉 프랑폭이 없는 이걸 거네. 다만 쪽에 내가 남아있는 거야. 다만 쪽에 있는 내가 이게 뭐야? 이게 진정한 자아, 반성적 자아야.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연에서 언급된 내가 진정한 자아, 반성적 자아. 그리고 맨 마지막 얘기 내가 사는 것을 해. 여기서 등장하는 내는 보면 내가 사는 것을 내는 이게 현실적 자아지.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자아. 현실적 자아이면서 동시에 이 현실적 자아는 현재 뭘 하고 있는 자아야? 진정한 자아를 아직 발견 못했어. 하지만 찾기 위해 노력해. 즉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는 자아지.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이런 것! 그 이런 것이 뭔데? 이거잖아. 진정한 자아, 반성적 자아. 그 이런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어때? 이해됐지? 윤동주의 이 시랑 이성도 시인의 손길에서 언젠가 또 볼 수 있는 시들이니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응? 쉬었다가 이어서